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대박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간호관리학 과목을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저는 여기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공부하실 수 있는 8급 간호직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간호관리학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호관리학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시에서도 간호관리학이 정말 어렵다 이러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간호학 플러스 관리학이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간호학에서.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수간호사, 일선간호 단위 관리자들이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이 부분을 접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쉽게 되도록이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강의를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학원 기본서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핵심 이론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론을 먼저 공부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으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간호관리 문제는 몇 문제일까요? 35문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예상 출제 문항수를 한번 봐보세요. 자, 예전에는 간호의 역사 부분이 굉장히 한 10문제 이상,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이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간호사, 간호역사, 그러면 간호사가 간호역사죠. 자, 그러면 세계사가 있고요. 한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전에는 여기 분에서 10에서 12문제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16, 17년에는 이게 이 정도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2년에는 여기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숨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거 단순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해를 동반하지 않아요. 일단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싫어하는 숫자 외우기를 하셔야 돼요. 국민법이 몇 년도에 바뀌었느냐, 몇 년도에 어떤 법이 바뀌면서 어떤 정책들이 바뀌었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숫자들을 외워야 된다거나 어떤 이해가 동반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도 굉장히 많고 외워야 될 양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문제 포기할까요? 또 그럴 수도 없어요. 왜? 최근 2년에는 2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그쵸? 올해 시험에는 이게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무시했다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는 또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역사 부분도 계속 자세하게는 다루고 넘어갈 거예요. 혹시나.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거의 한 2-3문제가 나오는데 간호관리학에서 간호관리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관리학이죠. 관리 과정. 그러면 간호관리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평균 몇 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4-5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간호단위 관리요. 간호단위 관리는 국시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호단위 보면 안전관리, 약품관리, 기록관리, 감염관리, 물품관리, 환자 안전관리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특히 통제에서도 환자 안전이 있죠. 그 다음에 간호단위에서도 환자 안전이 있어요. 같은 비슷한 내용, 완전 다른 개념이 아니고 비슷한 내용들인데 병원이 인증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병원 앞에 걸려있는 프랜카드 보셨죠? 그러면 어디에서 인정받은 이렇게 써있어요. 평가받은. 여기 영어로 써있는 거. JCI. 그죠? JCI에서
세계적인 평가기구죠. 병원 평가하는 기구인데 거기에서 제1 주제가 뭐냐면 환자 안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환자 안전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환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중점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나머지 간호단위 관리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또 여기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간호윤리. 그렇죠? 그 다음에 간호사의 법적 의무. 그 다음에 또 전문직관. 또 뭐가 있어요? 간호 철학. 막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부분에서 나와요. 근데 간호 철학도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고, 많이 나온다 그러면 요 부분이 특히 법적 의무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관리는 어느 부분에 치중한다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아동간호학에서는 아동의 성장 발달. 그 다음에 또 모성간호학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죠? 정상적인 임신, 분만, 출산. 이게 나오잖아요. 그 정도가 출제 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챕터들인데 관리는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는 않고요. 골고루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꼼꼼히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책을 봐보세요. 총 몇 페이지일까요? 몇 페이지예요? 네, 460페이지까지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오후, 그렇죠. 3824, 하루 24시간 만에 이걸 해결을 해야 돼. 속도 굉장히 빨리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간호관리학은 아마 8회가 아니고 한 9회 정도, 3시간 정도를 또 오버타임 정도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조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드리는 간호관리학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문제 있죠. 핵심 문제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시험장 가면 쉬운 과목이 간호관리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합격수기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간호관리학 어려웠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외웠다. 그런데 35개에서 30개 이상을 맞았대요. 처음 맞아본 점수래요. 그렇죠? 한 만큼 결과들이 충분히 따라오는 과목이 관리학이에요. 또 단순 암기가 되는 이 부분 뭐가 이해가 필요한 과목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강조하고 별표 치고 머스트 요것만 외워도 충분히 정리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유인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전에 유인물 꼭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동영상 수업에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수업 시간 전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영상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디 이용하시라고 그랬죠? 질문방 이용하시라고 그랬죠? 거기에 질문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댓글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간호관리 어렵더라도요. 조금 열린 마음으로 그쵸? 저랑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첫 페이지 볼게요. 자, 간호의 역사예요. 간호사에서 역사의 학습 필요성. 이거는 흐름으로 보셔도 알겠죠. 전체적인 흐름들을 다 파악을 해야지만이 간호 역사가 어떻게 흐름이 되어 있는지들이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호의 발달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자, 어떤 게 핵심일까요? 그렇죠. 순서죠. 자가간호, 화살표로 해보세요. 자가간호, 가족간호, 종교적 간호, 직업적 간호. 옆에다가 하나 더 화살표. 뭐가 더 붙을까요? 그렇죠. 전문적인 간호. 그래서 순서가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자가, 가족, 종교, 직업, 전문적 간호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먼저 세계사부터 볼게요. 자, 원시시대에서 원시시대는 모성애 바탕으로 본능적인 케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치료가 있었던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한 치료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무랄론이요. 그죠? 살아있다고 믿어서 인간의 경관과 질병을 좌우한다.
라고 믿어서 모랄론에 많이 근거했고요. 마지막 땡 별표요. 본능적으로 했고요. 다치니까 본능적인 간호했고 그 다음에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어떤 약초를 갈아서 붙이니까 좋더라. 하고 그 다음 미신적 간호로 발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전부 주술적인 거죠. 마주 집에 그 동네에 주술사가 있어서 그 주술사에 의한 간호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었죠. 그 다음에 고대 문명시대입니다. 자, 중요한 핵심 부분만 넘고 지나갑니다. 자,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죠. 바빌로니아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면서 특히 2번요. 함무라비 법전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특히 다음 페이지 내외과의 치료법을 구별했어요. 그렇지만 이때도 마술과 미신을 혼동했고요. 눈에는 이, 이에는 이, 항상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수술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전 나오면 바로 바빌로니아로 연결시키셔야 되고요. 천문학, 수학, 점성술 연구했고 신들을 노하게 한 죄에 대한 벌로 질병이 생겼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문화에 많이 나오는데요. 파피루스가 항상 나오는 거죠. 고대 의학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의료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파피루스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모텝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영화 미라에서 보셨죠. 근데 이모텝이 되게 미라에서는 나쁜 사람으로 나오지 않던가요? 나쁜 정령? 이래야 되는 이런 걸로 나왔는데 실제 이모텝은 신부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를 처음 했던 사람 이모텝이죠. 다음에 특히 4번요. 미라요. 시체를 썩지 않게 보존하는 의학기술 미라가 발달된 건 이집트인 건 아실 거고요. 다음에 점성술이 발달했죠.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가 높다 낮다는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자, 높아요.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대표적인 우리 이집트 그러면 어떤 여성이 생각이 나요? 클레오파트라 생각이 나죠? 그럼 클레오파트라 지위가 되게 높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집트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지위는 높았다. 그래서 파피루스, 이모텝, 그 다음에 미라, 점성술, 지위 높았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이죠. 그래서 모세법 별표하세요. 공중위생법, 질병 예방하는 방법이 팔레스타인의 모세법의 헬스코드에 적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할례, 서컴시전 있죠. 할례가 이루어져 있고 이때는 예방의학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질병 예방, 예방의학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도가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죠.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에서 승려 계급이에요. 브라만에서 의사들이 나오기 시작. 최고 높은 직종에서 의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힌두고 경전 베다죠. 근데 베다에서 특히 3번요. 아편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 다음에 천연두 예방법 발표하셔야 돼요. 이게 베다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도는요. 외과적인 수술이요. 특히 편도선 절제술, 요 만장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외과적 기술이 가장 발달한 데가 인도예요. 대표적인 게 편도선 절제술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최초는 항상 외우셔야 돼요. 최초 병원을 설립한 사람 누구요? 그렇죠. 3대 왕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아소카 왕은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중요한 거. 우두 접종이요. 그쵸? 우두 접종을 시행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만우법전이 있었고요. 인도에서 간호사는 대부분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남자고 높은 도덕적 규범, 기술, 신용 등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국은 중국 간호는 유교, 불교, 도교들의 영향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특히 1번 중국 의학의 특징을 꼭 외우셔야 돼요. 다 중요해요. 우리 중국은 예방의학이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 기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맥이론 기술 발달했고요. 병의 원인을 자연에서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음양오행의 조화가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약초, 침, 뜸, 친구술도 발달했죠. 그 다음에 체질에 따른 치료법 했고요. 특히 내과가 가장 우수하게 발달했고요. 그때 오염된 식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가면 차 문화 많죠? 차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간호사는 주가 누가 있을까요? 남자들이 했죠. 남자 우위 사상이에요. 유교 문화가 발달해서
여자 간호사들은 굉장히 활동이 미비했고요. 남자 간호사들이 주로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하면은 떠오르는 게 그리스 신화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두세우스 별표해 주세요. 그래서 카두세우스가 우리 WHO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 업적을 상징하는 지팡이다. 그 다음에 동물이 두 개 있네요. 뱀하고 비둘기 날개죠. 비둘기가 있다. 지혜와 평화를 의미한다. WHO의 상징이 뭐다? 카두세우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히포크라테스가 나오죠. 그래서 관찰, 경험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의학적 기틀로서 과학을 처음으로 기반을 잡은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선서하게 되죠. 뭐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리스의 여성의 지위는 낮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7번 환자 보호시설에서 테트리온하고 제노도키움을 비교하는 것들이 나와요. 또 뒤에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테트리온은 여러분들 혹시 게임에서 테트리스 아세요? 아세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테트리스 게임을 처음 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래서 테트리스가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외래진료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노도키움은 훨씬 제도적이라 그래서 훨씬 더 큰 케어인데요. 자 테트리온하고 제노도키움 두 가지는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심신일원론이에요.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맑다. 그래서 체육관, 스테디움, 온천장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신일원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로마예요. 로마는 네,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셀서스 뭐죠? 셀서스 의학 전집이요. 최초로 만들어진 의학 역사죠. 그 다음에 갈렌. 갈렌은 어떤 학자일까요? 의사긴 한데 과학자도 맞아요. 근데 해부학자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배를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갈랐다 라고 하셔서 대표적인 해부학자가 갈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과적인 수술을 이 사람들이 잘했죠.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개념도 어때요? 신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신을 노하게 하면 질병에 걸린다. 그 다음에 4번 군대의학 발표하세요. 자, 군대의학 전쟁에서 응급치료를 하면서 야전병원들이 만들어하면서 어때요? 야전병원 응급간호에 대한 거 앰뷸런스 군대병원들이 만들어지면서 군대와 관련된 군대의학들이 그러니까 뛰어나게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는 낮았어요? 높았어요? 높았어요. 그럼 여성의 지위가 높은 나라가 어디였죠? 이집트와 로마요. 그죠? 로마는 대표적으로 그 밑에 줄에 어떤 단어가 중요한 핵심 단어일까요? 로만 메이트론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만 메이트론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기독교 시대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로만 메이트론들이 나오면서 직위도 높고 돈도 많았고 외부 활동에도 많이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의 지위 2개 땡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초기 기독교 시대의 간호예요. 자, 초기 기독교 시대는 어때요? 지저스, 그쵸?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죠. 예수가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박애주의, 이타주의, 실천봉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성으로서 집안에 국한되어서 가족만 돌봤다가 서서히 집 밖으로 나오는 간호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4번요. 간호사업이 여성사업으로 발전하는 기초를 이루게 된 게 뭐다? 여집사 활동이요. 그래서 여집사들이 이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여집사요. 여집사의 별표. 대표적인 여집사, 최초의 여집사 누구? 페베. 이거는 꼭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물론 최초의 여집사도 맞지만 최초의 지역사의 간호사도 맞고요. 최초의 방문 간호사예요. 아셨죠? 그래서 페베는 꼭 외워야 됩니다. 다음에 기독교 시대의 여집사단이 간호에 미친 영향. 자, 여집사단들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여집사단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타적인 간호가 이루어져 있고 조직화된 간호가 이루어졌다. 1번 별표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타주의 정신이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여집사단이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과부집사단, 처녀집사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집사단이 먼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로마 메이트론이에요. 아까 로마에서 활동했던 사람, 귀부인, 간호사업가들이죠. 이 사람들은 부가 많았어요. 자신의 집, 재산들을 다 병원, 휴양소 이렇게 만들고 그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돈을 다 뿌린 사람들이 로마 메이트론이에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로마 메이트론 별표 많이 하세요. 자, 마르셀라, 파비올라, 피올라. 공통적인 단어, 라라라 외우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그런데 라라라 열심히 외웠어요. 그런데 땡땡이가 나오죠. 그래서 땡땡이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마르셀라냐, 파비올라냐, 피올라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로마 메이트론. 자, 마르셀라는 수도원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되게 부자였어요. 자신의 집을 수도원으로 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돌보라고 수도원 만들어서 처음 만든 사람이 마르셀라. 파비올라는 최초 기독교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파올라는 호스피스를 시작했다라는 거고, 간호사를 처음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로마 메이트론이 파올라. 그래서 세 명은 꼭 외우고 옆에 땡땡이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 아셨죠? 그 다음에 5번요. 의료와 의료기관을 보세요. 다이아코니아, 제노도키아. 별표 많이 하세요. 얘네 두 개 구별해요. 자, 다이아코니아는 여기서 땡땡이 3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세 번째 땡. 보건소와 외래 역할을 했다라는 게 다이아코니아예요. 제도도키아.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죠. 그럼 두 번째. 종합병원이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다이아코니아보다 제노도키아가 훨씬 크고 종합병원이니까 외래가 아닌 입원 환자가 있을 수 있다. 그쵸?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별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네가 무슨 시대? 기독교 시대라는 것도 같이 연결해야 되죠. 아셨죠? 자, 그 다음 그 시대의 특성들을 꼭 외우셔야 돼요. 기독교 시대, 그죠? 그 다음에 중세로 넘어와요. 여러분, 중세 그러면 좀 암흑기의 시대라고, 시대적으로 간호에서 암흑기라기보다는 시대적으로 암흑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사회가 교회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비종교적 의학들이 다 사라지고 과학적, 기술적 의료들이 쇠퇴하게 되죠. 그래서 중세 전반기의 특성을 보세요. 사회제도도 무질서해지고 전염병도 굉장히 많아져. 왜 그러냐면 유행병이 돌면 이게 신의 섭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행병이 나타나면 그거를 치료한다거나 유행병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는 관심도 없었어. 신이 이렇게 노해서 만든 거니까 우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만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상업은 발달하게 됐죠. 도시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런 중세 전반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귀족이 간호활동에 종사를 했는데 특수계층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 인력은 충분했을까요?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소수의 귀족들만 간호에 참여하게 됐죠. 그래서 이 역할들을 누가 했어요? 중세에 그러면 항상 뭐가 붙죠? 그렇죠? 수도원 간호사들이 했죠. 그 다음에 부유층의 간호사들이 수준 높은 간호를 했죠. 그러니까 수도원에 있는 수녀들에 의한 간호, 그 다음에 일부 귀족계층이 간호에 참여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질적으로 높은 간호를 수행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암흑기였어요. 자, 봉건제도가 이때 중세 때는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봉건제도가 있었고 기사도 정신이 이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수도원 제도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봉건제도, 수도원 제도 또 어떤 종교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슬람교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세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중세시대 간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특히 수도원 제도에서요. 자, 이방인들의 침략에서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안식처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까 그 간호를 누가 했다 그랬죠? 상류계층이 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수도원에 있는 수녀들이 하다 보니까 어때요? 청빈, 청결, 복정을 맹사하는 공동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수도원 안팎에 있는 극빈자를 위해서 무료 진료소 병원을 설립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마지막 줄. 그래서
의료사업은 수동으로 물론 병원시설, 다음 페이지, 병원시설에서 간호가 이루어졌지만 이거는 수도원과 병원은 별개로 각각 독립체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세에는 수도원에 있는 수녀에 의해서 간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자 간호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간호를 보면 조직적이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두 번째 땡에서 수녀들이 높은 수준의 간호를 제공했고, 아까 상류층의 간호사들이, 상류층의 귀족의 부인들이 간호를 제공했었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힐데가르데, 그 다음에 성 라데군데, 성 브리지드가 중세 간호사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특히 힐데 간호사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자연과학, 간호학을 가르치고요. 질병의 원인 증상을 따라서 직접 간호를 제공한 사람이 힐데가르데예요. 그래서 힐데가르데 기록해 하셔야 되고요. 또 성 들어가면 원래도 성 힐데가르데라고도 나오기도 하고요. 성 힐데가르데도 나오기도 해요. 성 붙으면 무조건 중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라데군데는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개인위생이요. 자, 중세는요, 금욕시대였어요. 그렇죠. 금욕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위생 관념이 희박하고요. 그 다음에 왜? 피부 자극하는 거는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부 자극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개인적인 위생 문제들이 막 나타나기 더러워 몸에서 이제 개인위생들이 결핍이 되니까 병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데군데가 개인위생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라데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오셨죠? 자, 몸 군데군데 씻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위생 중요성. 그 다음에 성 브리지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세 개 중에. 특성. 시험 문제에 나오면 성 브리지로 답할 특성. 자, 나병 치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른다면 아일랜드에 소개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외울 수 있는 방법, 브리지드 하면 브릿지 그럼 뭐예요? 영어로 다리잖아요. 다리 건너서 아일랜드까지 파급시켰어요. 그렇게 외우시면 쉽겠죠? 그래서 힐데가르데, 라구데군데, 그 다음에 브리지드 세 사람은 중세시대 간호사였어요. 자, 중세 병원도 기억하셔야 돼요. 리옹의 호텔주, 다 호텔주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로마의 산토 크리스토 병원. 자,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살레르노 대학교도 유럽 최초 의학교예요. 그러니까 의학교가, 최초 의학교가 살레르노 대학교다. 요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중세 전반이에요. 근데 중세 후반기, 어둠의 시대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중세 초반에 어떻다 그랬죠? 사회 질서가 무질서하고 교회에 의해서 지배됐기 때문에 전염병도 굉장히 만연하고 상업이 발달했다는 거는 중세 후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시 성장, 인구 재배치,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간호의 선구자들이 이때 나타나기 시작하고 남자 간호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중세기 때문에 성자 간호사들이 나오죠. 이건 안 외워도 아시겠죠. 중세는 성자 간호사. 자, 중요한 건 십자군 전쟁이에요. 자, 십자군 전쟁이 뭐죠? 유럽의 기독교들이 이슬람교에 의해서 완전히 전복당했잖아요. 그래서 어때? 발음이 꼬이죠. 자, 에루살렘을 다시 그 기독교인들이 정복하고자 벌인 전쟁이죠. 몇 년간 했죠? 200년간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을 위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자, 병원과 건강을 돌봐주는 사람들에 대한 요구들이 증가가 돼요. 왜? 정쟁으로 인한 결과가 환자들, 다친 군인들, 그 다음에 주민들도 많이 다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요구들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기사 간호사 별표하세요. 십자군 대원적인 산물이 기사 간호사들이에요. 자, 전쟁으로 인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군인, 남자 군인들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남자 군인 별표. 그 다음에 어때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이 계속 떠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탈환하려고. 그러면 어때? 그 기사단들을 따라다니면서 간호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땡에서 뭐가 중요할까?
앰뷸런스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 2, 3, 4도 별표만이요. 자, 요한 그러면 남자들의 이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군인들을 위한 조직인데 남자 환자들의 응급간호요. 그래서 군인, 남자 군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튜톤 그러면 굉장히 발음이 하기 어렵죠. 독일식 발음 같아요. 그럼 뭐예요? 독일 기사간호단. 그 다음 메리 그러면 여자 이름이죠. 그래서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단체. 나자로는 여기 쉽죠. 나환자요. 그래서 이 땡땡이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죠. 나왔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성 요한이 뭐 어떤 환자를 케어하느냐, 튜토는 어떤 환자냐, 메리는 어떤 환자냐, 나사로는 어떤 환자냐. 아셨죠? 그래서 기사간호단은 꼭 외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탁발순단이에요. 탁발순단도 별표. 별표는 기술 다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자, 탁발순단 거린간호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금욕하고 재산과 지위를 모두 포기하고 다 자기 남에게 줘버리고요. 자기는 거린처럼 다니는 사람.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하고 다니면서 간호를 하는 사람을 거린간호단 탁발승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 땡 기억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땡 별표하세요. 자신의 지위와 소유를 포기하고 빈곤과 싸우고 맨발에 누더기 걸치고 다니면서 전도와 간호를 시행한 사람이 누군가. 그럼 거린간호단 그러면 딱 좋잖아요. 근데 거린간호단에 얘들이 문제에 나와버려요. 자, 성 그러니까 시대는 무슨 시대? 중세 바로 알겠죠? 자, 프란시스단이요. 이 프란시스단이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성 클라라는 여자들을 위한 거죠. 수녀들을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 프란시스 제3교단이라 그래서 남녀 평신도들을 위한 단체.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죠. 이런 탁발승단의 대개 예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기사간호사의 1, 2, 3, 4 있죠? 그쵸? 이거와 탁발승단의 1, 2, 3 있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쵸?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막 섞어놔요. 그러면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어갖고 기사간호단인지 탁발승단인지 헷갈려요. 아셨죠? 딱 구별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녀간호단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병원 조직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4번요. 성 토마스 병원. 토마스 병원은 항상 나오는 문제죠. 중요한 건 첫 번째 땡이겠죠. 나이팅게일이 처음 간호학교를 설립한 것이 어디냐. 병원 안에 간호학교를 설립했죠. 어느 병원 안에? 성 토마스 병원 안에. 이게 시험 문제예요. 다음에 간호가 이루어졌죠. 자, 성힐데 가르데 아까 중세였었죠. 그래서 질병의 원인 증상 찾아서 거기에 맞게 간호를 치료했다라고 해서 힐데가르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산사가 이때 아기를 분만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외과 의사인데 이발사가 외과 의사를 했대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서 인체 해부를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해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못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나마 칼을 들고 다녔던 사람들이 이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발사에게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발사 외과 의사는 항상 문제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의 특징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중요한 키포인트만 하고 넘어가죠. 왜 그러냐면 자, 요 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올해도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온다는 생각하에 가장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안 그러면 자세하게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를 지금 안 짚고 넘어간 건 없어요. 이것만 해도 요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맞힐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 너무 간략하게 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10문제 넘게 나오면 어떡하라고.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나머지 시간은 차라리 요 부분에 더 투자를 제가 많이 해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간호 역사는 핵심 단어들만 외우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근대로 넘어와요. 중세는 시대적 암흑기였어요. 자, 그런데 근대로 오면 간호의 암흑기예요. 자, 보세요. 근대 간호에 영향을 끼친 역사적인 배경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에요. 자, 종교개혁이 뭐냐면
헨리 8세가 종교단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단체가 아까 수도원을 만들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아픈 환자들을 다 베풀고 성자 간호사들 활동을 했죠. 그래서 그런 수도원에 있던 재산들 이런 것들을 다 몰수해버렸어요. 헨리 8세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종교단체에서 그 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나눠둘 재산이 없어요, 이제.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종교 그런 수도원에서의 그런 중세에서 했던 사업들 있죠? 이게 다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간호의 암흑기는 근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의 암흑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종교개혁이에요. 자금줄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자선단체들. 그러면 자선단체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간호를 시행을 못하죠. 그쵸? 자, 그래서 카톨릭 교회 세력이 약해져서 교회가 운영하던 병원, 의료, 구호사업들이 다 중단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죠. 우수한 간호, 누구죠? 그렇죠. 수녀 간호사들, 성자 간호사들이 다 떠나버린다고요. 또 병원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간호 요원들이 부족해요. 왜 부족해요? 중세시대 간호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렇죠? 성자 간호사들, 수녀 간호사들, 그 다음 또 귀족의 상류층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쵸? 그랬는데 성자 간호사들이 다 떠나버렸어. 상류층이 거기 병원 가서 일할까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 레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신교도들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신교도들이 별로 병원에 대해, 간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특히 여성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부족하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간호사를 키우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6번 별표요. 의료기관 운영권이 국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교육받지도 않은 간호사들이, 사명감이 없는 간호사들이 나라에서 지은 병원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돈벌이의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간호의 레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오히려 공포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병원 가서 더 병을 얻어오는 사태들이 발생하는 게 근대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의 암흑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호에 미친 영향 별표하세요. 종교개혁을 해서 간호가 어려워졌죠. 그 다음에 상류층 여성들이 중세에는 자기네들이 간호에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는 거죠. 투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고대 간호 업무로 간호가 레벨이 그만큼 떨어진 거죠. 최저로 간호질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의학은 종교개혁이란다.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의학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부학, 베살리우스도 해부학자예요. 자, 베살리우스 해부학 외우기 쉽지 않아요? 그죠? 배를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베살리우스 해부학자예요. 가끔가다 난이도 한 문제가 호페한하임이 양리학이라 합의가 심장과 혈관 영역의 업적을 이뤘다.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줄어들면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돼요. 특히 시드넘이요. 나이팅게일의 사상이요. 자, 나이팅게일이 간호를 뭐라 그랬었죠? 우리 기본간호학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환경을 바꿔주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치유할 능력이 있으니까 환경을 바꿔주면 건강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환경을 바꿔주는 행위가 간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거를 시드넘이라는 사람이 연결을 시켜서 환자 관리의 관례를 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의 개념의 원칙이 됐던 것이 시드넘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시드넘이 먼저 환경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나이팅게일이 계승받아서 나이팅게일 원칙에다가 적응한 거죠. 그 다음에 사회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의학도 굉장히 발달하고요. 혁명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교육도 같이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교육 기회도 부여가 돼요. 그런데 간호는 생각보다 많이 진출하지 못해요. 그렇죠?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가정 간호다 별표하세요. 자, 근대 시대는 자선 간호단이 나와요. 자, 창설은 누가 했느냐가 시험 문제죠? 빈센트 드폴 나오죠. 자, 성 빈센트 폴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프랑스 부유층 여성들이 도와줘서 병원을 만든 거죠. 자선 간호단.
그래서 자선간호를 통해서 사회개혁을 실시한 체계화된 단체. 세 번째 땡 별표하시고요. 네 번째 땡 복장을 입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와 간호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별표. 근대 직업교육의 시초가 된 게 종교적 자선간호단이에요. 그 다음도 중요하죠. 그래서 종교적 자선간호단 다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가묻기에서 현대로 넘어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독일 신교 여 집단이에요. 그래서 근대 간호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독일 신교 여 집단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독일 카이저베르그 간호사 양성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 카이저베르그 간호사 양성소에 별표 많이 하세요. 자, 누가 세웠느냐도 문제 있어요. 뭐예요? 프리드너 목사, 문스터 부부. 둘이 부부예요. 프리드너 목사와 문스터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카이저베르 간호사 양성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별표요. 최초 근대 여집사 간호단의 창설이에요. 여기도 자선간호단이 있고 카이저베르그의 간호사 양성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실용간호 강의도 있었고요. 조직적인 간호훈련도 시작했고요. 강의 실습을 받았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나이팅게일 들어간 건 다 시험에 나온다요. 나이팅게일이 유일하게 정규 교육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간호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 암흑기에서 직업적 간호로 만드는 전환된 계기는 카이저베르그 양성소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직업적 간호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하워드는 어떤 걸 했느냐, 프라이는 어떤 걸 했느냐, 시브킹이 어떤 걸 했느냐, 옛날 문제긴 하긴 해요. 그래서 하워드 히읗 연결되죠. 그쵸? 하워드 형무소. 그쵸? 그 다음에 프라이, 우리 계란, 에그 프라이 생각하시면 여제수를 위해서, 영양을 위해서 프라이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킹, 시브킹. 그러면 연결을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큐, 콜레라. 같이 연결되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오면 어렵지는 않아. 다음에 15페이지. 나이팅게일은 머스트입니다. 자, 두 문제 나올 때도요. 나이팅게일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아주 핵심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다 외워야 돼요. 자, 근대 간호의 창시자 누구다? 나이팅게일. 제1의 간호혁명을 일으킨 사람 누구다? 나이팅게일. 그럼 제2의 간호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다? 패니크. 그쵸? 그래서 패니크와 나이팅게일을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나이팅게일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나이팅게일 업적 근대 간호학 확립했고요. 어디서? 카이저베르그 양성소에서. 그쵸? 간호교육을 확립했고,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이 어디서 유명해졌었죠? 크리미아 전쟁에 가서 환경을 바꿔서 군인들의 사망률을 확 낮춰버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2번과 3번을 나와요. 자, 2번과 3번의 차이가 뭘까요? 전쟁 당시의 나이팅게일 업적과 전쟁이 끝난 후에 나이팅게일 업적을 정리한 거.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자, 전쟁 중에는 뭐였죠? 이때 군대 물자를 은닉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은닉한 군대 물자를 다시 활용하고요. 나이팅게일이 조금 부유한 자재집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친지지를 통해서 물적 자원들을, 그러니까 군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다 친지지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다친 군인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간호사 선출을 하고요. 군대 간호사를 재훈련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기서 엄격한 스파르타 훈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칙 적용해서 복종하지 않거나 술 먹거나 비도덕적으로 행사하는 간호사는 무조건 퇴출이에요. 집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굉장히 엄격하게 간호사를 선발하고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대 위생제도 바꿨다 그랬죠. 환경을 바꾸는데 가서 보니까 병원, 군인들이 입원한 병원의 위생이 엉망이었죠. 그래서 위생제도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 다음에 군대 안에 의학실험실, 군의학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영양을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군인들의. 그러면 급식 개선을 했죠. 그 다음에 복지 문제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나이팅게일 업적은 이거를 통계내기 시작했어요. 분류하고 시도했고요. 그 다음에 도표화.
시도했고요. 그 다음에 의무행정을 위한 개선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5번 별표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를 어디에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병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군대 이생들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었죠. 그 다음에 7번이 중요해요. 책을 2권 만들어냈어요. 자, 병원에 관한 일들, 그 다음에 간호에 관한 일들. 그래서 노스 온 하스피탈, 그 다음에 노트 온 널싱. 그래서 이렇게 책 2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 특히 병원에 관한 일들은 말 그대로 병원과 관련되는 거겠죠. 그런데 간호에 대한 변화된 생각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간호에 대한 변화된 생각은 간호에 관한 일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나이팅게일은 여기다 썼대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였었어요. 어디에 있느냐. 그죠? 나머지 간호에 관한 일들은 전부 간호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인도의 위생 개선안을 시작했죠. 인도에 머무르고 있는 영국 군인들을 위해서 위생 개선안을 만들었고요. 구민병원 개혁했고 훈련시켰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뒷페이지 참정권을 주장했어요. 별표. 여성의 참정권 주장 별표 나이팅게일이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적십자 창건에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다? 나이팅게일이라는 거. 첫 번째 땡, 세 번째 땡 별표 하셔야 돼요. 자, 별표하기도 바쁘죠? 자, 16페이지 첫 번째 땡, 세 번째 땡.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했다. 세 번째 땡, 적십자 창건에 힘을 실어줬다. 이게 나이팅게일. 자,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 있죠? 근데 보세요. 뭐뭇이 아니고 뭐뭇이다. 그러면 앞뒤. A가 아니고 B다. 그러면 틀린 문항으로 B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A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시험 문제예요. 자, 간호는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다. 이게 답이죠. 근데 틀린 문장은 어떻게 나와요? 간호는 사명이 아니고 직업이다. 이렇게 문제 헷갈려요. 막상 받으면 문제를. 이거는 완벽하게 정리한다. 양보할 수 없는 주의다. 독트린이라는 거고요. 간호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질병을 간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간호하는 것이고, 자, 간호 사업은 비종교적이다. 나이팅게일은 종교와 간호를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비종교적이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간호사의 신앙은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간호사는 간호사이지 의사가 아니라고요. 또 간호사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차별 없는 간호했고요. 8번 별표 간호사 면허 등록 제도를 반대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간호사 면허 따면 면허 등록해야 되죠. 번호 나와요. 그쵸? 면허 번호 몇 번 이렇게 나와요. 저는 5글자 세대거든요. 아직까지도 외우고 있는데, 자, 나이팅게일은 이거를 반대했어요. 왜 그러냐면 형식적인 면허 등록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헌신적인 태도를 더 악화시킨다고 봤기 때문에 면허 등록 제도를 반대에다 별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거고 예방간호, 정신간호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자신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긍지에 따라서 간호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A가 아니고 B다.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의 간호학교 설립의 원칙 별표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이팅게일은 다 별표죠? 그죠? 그럼 가장 쉬운 일, 한숨을 쉴 게 아니고 나이팅게일은 외워야 된다. 특히 간호학과 학생이면 더더욱 나이팅게일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별표예요. 자, 1번의 핵심 단어 뭘까요? 세계 최초 교육기관? 자,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지. 병원에서 독립했다고요. 경제적으로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의 간호가 의존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별도의 간호가 이루어진 거죠. 경제적으로 독립.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세계 최초의 간호 교육 기관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가로 2에서. 그렇죠. 비종교적인 배경이요. 종교를 분리했어요. 간호와 종교를. 그 다음에 설립 목적은 3가지. 병원 간호사 양성을 했죠. 그래서 임상 간호사를 키웠는데 아까 어떤 훈련을 시켰다고 했죠? 스파르타식 훈련. 그래서 엄격하게 교육했고 어떤 룰을 어기고 어떤 그런 규칙을 어기는 자는 바로 집으로 가라
라고 엄격하게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를 가르칠 간호사, 교육 간호사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사가 나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임상 간호사, 교육 간호사, 지역사회 간호사를 키우기 시작했다. 이해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간호예요. 자, 영국 간호도 별표 많이 하세요. 자, 왜 중요해요, 영국 간호가? 페니크 여사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페니크라는 여자 때문에. 자, 나이팅게일과 페닉을 비교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자, 현대 간호의 모체가 된 게 영국 간호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그래서 특히 영국 간호는 최근에 다 나와서 14, 15, 16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또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죠. 페닉이 나왔었어요. 자, 미국 간호가 발전하는데 정신적인 지주가 됐다. 그럼 쉽게 말하면 미국 간호가 먼저 발전했어요? 영국 간호가 먼저 발전했어요? 영국 간호가 먼저 시작을 했고 영국 간호가 먼저 전파가 된 다음에 이게 영국에서 졸업한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미국까지 건너가서 파급을 시킨 거죠. 아셨죠? 그래서 미국 간호가 발전하는데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다른 나라보다 빨리 직업적 간호로 전환된 나라가 영국 간호예요. 그래서 현대 간호의 모체고요. 나이팅게일 간호사 양성소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거기서 졸업한 학생들이 세계 각지로 가면서 나이팅게일 정신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간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다음에 이번에서는 중요한 건 뭐예요? 구빈법. 구빈법은 두 번째 땡. 엘리자베스 1세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법이에요. 그죠? 가난한 사람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기초. 벌써 이거는 2번 이상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영국 초기 병원 간호의 특징 별표 많이 하세요. 입원 환자의 임상간호. 임상간호에 초점을 했죠. 그래서 아까 나이팅게일 간호학교가 임상간호사를 먼저 훈련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임상간호에 총력을 기울였고요. 이론보다는 동그라미 실습에 중요했다고요. 먼저 간호 테크닉들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병원의 원장은 누가 해야 된다고 나이팅게일을 말했을까요? 간호사는 간호사예요. 그 간호사 교육은 간호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나이팅게일이에요. 그래서 간호원장과 수간호사는 환자 간호에 헌신했어요. 이 사람들도 환자 간호 했다고요. 그 다음에 엄격한 직업적인 규율이 있었고 단결력이 있었다라는 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이팅게일 간호가 제1간호혁명이라고 했다 그러면 제2간호혁명은 페닉이 한 거죠. 그래서 1번 페닉이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있죠. 아까 나이팅게일은 면허 등록 제도를 찬성했다 반대했다? 반대했어요. 페닉은 찬성이요. 아주 비교가 되죠. 그래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 면허시험 제도를 주장을 했다고요. 그래서 국가고시 제도, 여러분들이 시험 봐야 되는 국가고시를 처음 만든 사람이 페닉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조직적인 활동, 특히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간호협회는 당연히 조직했을 거고요. 그죠? 이건 바로 쉽게 가고요. 그 다음에 ICN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국제간호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제간호협의회 만든 사람 누구냐? 항상 나와요. 페닉이에요. 그 다음에 널싱타임 잡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 간호가 미국 간호로 발전했다고 그랬죠.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미국 간호협회 조직도 이 사람이 후원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팅게일 지원한 게 아니라 페닉이 지원하면서 미국 간호협회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면허시험 제도가 늦어진 이유. 자, 영국 간호의 정부의 간호를 독자적인 직업으로 인정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페닉보다 나이팅게일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막강한 힘을 가진 나이팅게일이 반대하는데 페닉이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나이팅게일 사망에도 즉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망한 지 30년이나 지나서 페닉이 이걸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면허 시험을 30년 지나서 시행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간호사의 교육 감독 지도는 나이팅게일 누가 해야 된다? 간호사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죠. 간호사가 교장도 해야 되고요. 간호사들 지도하고 훈련하는 것도 간호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이팅게일은 이야기했어요. 근데 페닉은 어떻게 해야겠을까? 간호사의 교육 감독 지시는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던 게 페닉이에요. 차이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나이팅게일과 페닉은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니까 이 절충안이 없었던 거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차이점을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 간호의 모체가 영국 간호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국에서 그 나이팅게일 간호사 양성소를 졸업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간호사를 했었죠. 미국 간호를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실용주의 정신이 부각이 되면서 활성화가 됐어요. 상대적으로 그때는 영국 간호가 서서히 다운이 되고 기운이 떨어지고 있고 미국 간호가 이제 현대 간호 사업을 주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현대 간호를 주도하게 된 요인, 미국 간호가 실용주의 정신, 개척정이 창의적이죠. 자, 그래서 특히 5번요. 브라운 보고서요. 미래 간호라는 브라운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간호교육 제도가 고등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지도자 교육도 대학 수준의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래 간호 브라운 보고서가 발표됐다는 것. 그 내용을 조금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대전들이 일어나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간호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면서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중요성을 심각하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때요? 간호 인력이 부족하니까 어때요? 보조 인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보조 인력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전쟁이니까 여성들보다 남자들에 의한, 군인들에 의한 간호들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임상이 남성들에 의해서 독점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간호사가 정말 중요하구나, 중요성이 부각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라 기관에서, 정부 기관에서 간호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영향으로 여성들이 타 분야 진출은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그러나 간호 쪽으로는 이 전문직 여성들이 간호 직종으로 오지 않아서 오히려 간호직에서는 인력 유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간호교육 기관 보세요. 나이팅게일의 신념의 학교. 자, 교육 원칙 발표하세요. 자, 나이팅게일 학교니까 어때요? 누구 정신을 따라요? 나이팅게일 정신을 따르게 안 외워도 돼. 자, 교육을 어때요? 근본 목표로 삼았고요. 경제적으로 어때요? 병원과 분리됐다 그랬죠. 최초로 아까 분리됐다 그랬죠. 그래서 행정상으로도 병원과 분리가 돼야 되고요. 수간호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 반드시 간호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교장도 반드시 간호사여야 된다라고 했다고죠.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 학교는 3가지 발표하세요. 3개의 나이팅게일 학교예요. 그러면 3가지 우리 큰 소리로 해볼까요? 벨뷰 간호학교, 코네티컷 간호학교, 보스턴 간호학교. 이 3가지가 나이팅게일실 간호학교였고요. 콜롬비아 대학도 발표하세요. 콜롬비아도 많이 나와요. 간호교육이 처음 대학 수준에서 이루어진 거. 어느 대학?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대학에서 처음으로 간호사를 대학 교수로 임명했어요. 누구? 너팅. 이 사람이 항상 시험 문제에 나와요. 너팅 콜롬비아 대학. 그 다음에 5번 별표 볼튼버큐요. 간호교육을 위해서 특별 자금을 만들라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볼튼버큐. 그 다음에 아까 미래의 간호 브라운 보고서 이야기했었죠. 그 내용이 오른쪽 페이지에 다시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ANA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요. ANA가 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미국 간호협회예요. 자, 등록 간호사를 위한 전문직 단체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간호연맹이 있어요. ANA와 NLN을 구별하시면 돼요. 간호연맹은 뭐냐면 자, 미국 간호협회는 간호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한간호협회처럼 미국에서 간호면허를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간호연맹은 간호사와 비간호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페니게 여사의 제안 발표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페니게 여사가 제안을 해서 간호사 양성학교 교장들이 회원이 돼서 이걸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간호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호에 관련이 있는 사람, 간호교육을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런데 간호사가 아니야. 그런 사람도 회원으로 다 받아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와 비간호사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NLN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간호계 지도자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저는 이걸 왜 외우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죠? 자, 딕스, 남북전쟁 때 여성 간호사 조직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흑인 간호사 마호니, 왠지 흑인 이름 같잖아요. 그죠? 마호니. 그 다음에 너팅이 아까 누구였죠?
콜롬비아 대학에서 처음 간호대학 교수로 임명한 간호사, 최초 대학 교수. 구드리치 군. 그죠? 군 간호학교. 구자 들어가죠? 동일해요. 그래서 구드리치. 그 다음에 헨리가의 삼총사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냐예요. 자, 뉴욕에 있는 헨리가가 빈민가예요. 그래서 빈민가에서 빈민한 사람들,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 간호를 했던 사람들 세 사람이 와일드, 너팅, 구드리치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 동양 여러 나라의 간호에서 독일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자, 독일에서 아까 기사 간호사는 누구였었죠? 다음 페이지. 이름이 딱딱하다 그랬어. 아까 뭐였어? 튜톤. 그쵸? 그럼 독일 간호예요. 대표적인 튜톤 기사 간호단이 독일의 간호단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 카이저스베르그의 간호사 양성소. 아까 배웠었죠. 다시 반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모간제도 발표하세요. 자, 모간제도 때문에 독일 간호가 발전하지를 못했어요. 자,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그 학교에 계속 남아서 봉사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업의 자유성, 그러니까 딴 데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과로, 궁핍, 압박에 시달렸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까지도 남아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젊은 여성들이 타 분야 진출이 굉장히 강하는데 어때요? 병원으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교육받은 기관에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 너는 여기서만 근무해라 라고 하니까 젊은 여성들이 간호사로 올라 그래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간호 분야로 진출하는 걸 꺼리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간호직 인력이 모자라요. 그래서 어떤 사태가 벌어져요? 독일에서 수입 간호사를 받기 시작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독일로 간호사들이 파견하는 계기가 된 게 독일의 모관제도예요. 독일 간호 인력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다 독일로 넘어갔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또 에이드 제도가 만들어진, 간호사가 다 독일로 넘어가 있어. 간호 보조 인력들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도 반항하고 나온 간호사가 있어요. 누구요? 칼수녀라고 하시는 분이 뛰쳐나오셨대요. 칼수녀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자, 모간제도는 조금 독일 제도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찹탈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호텔들은 나왔었고 성 빈센트 폴도 나왔었고요. 찹탈이 초대 회장이에요. 프랑스 간호사회를 만드는 초대 회장이 찹탈.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양 간호의 공통적인 특성 보세요. 자, 동양은 뭐 일본, 중국, 우리나라가 동양 간호겠죠. 자, 우리나라의 간호가, 동양의 간호가 처음 소개된 게 뭐 때문에 소개됐어요? 그렇죠. 기독교 선교사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기독교 전파하면서 간호를 파급하기 시작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 간호사에 의해서 소개됐다. 별표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 다음에 또 유교 사상들이 강해졌었죠. 그런 것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었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기독교도 전파하면서 여성, 아동 문화 간호에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간호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도 뭐죠? 동양이죠. 그래서 늦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유교 사상으로 대부분의 간호를 누가 했다 그랬었죠? 남자. 여성들은 간호에 진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힘들었다는 거고 남자 간호사가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경대학교가 대표적인 간호학과가 만들었어요. 근데 북경대학은 처음부터 높은 수준에서 시작했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낮은 시작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높은 수준에서부터 북경대학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1번은 머스트예요. 항상 일본식 간호, 일본 간호의 특징, 이게 문제예요. 자, 1번은 신체적인 면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신체적인 거는 정신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정서적인 면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은 참아내라고요. 그래서 3번 별표. 일본 의학은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독일이. 영국 아니에요. 미국 아니에요. 독일 간호를 받았어요. 간호사의 직위는 낮았어요. 의사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은 간호사의 직위는 굉장히 낮았고요. 조산 사업은 발달했어요. 다음 난전협의 사상으로 간호사 직위는 낮았고요. 그 다음에 록펠러 재단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일본에
학교를 세우면서 직업적, 이제 일본의 간호 레벨, 일본은 낮았어요, 간호 레벨은. 그런데 록펠러 재단이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간호 레벨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다음, 호주와 뉴질랜드요. 자, 어떤 게 중요할까요? 모자 보건 사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유아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세계에서 첫 번째 면허제도 시행한 나라 어디라고요? 뉴질랜드. 인도는 뭐가 중요해요? 동양에서 최초로 ICN 가입한 나라. 인도. 연도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 써놓으면 우리나라는 언제 가입했어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40 몇 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 49년. 그쵸? 49년에 우리나라가 가입했는데 인도는 12년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빨리 들어갔어요. 그쵸? 요거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할게요.